오늘 안에 끝내. 없애버려. 그 한 줄이 먼저 나왔습니다. 밤늦은 민강유통 회장실 안이 이상하게 고요했는데요. 밖에서는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멀리 웅웅 들리고 창밖 유리에는 도시 불빛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어요. 민두식은 조명을 일부러 어둡게 해두고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죠. 손에는 오래된 만년필을 쥐고 탁탁 책상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어쩐지 사람 심장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민경채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반응을 못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위스키 잔만 달달 떨리더라고요. 누구를요, 회장님? 알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민두식은 눈을 치켜뜨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긴 그 애지. 세리.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잘못 들어온 애. 잘못 들어온 애라는 말이 민경채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는데요. 입술이 살짝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거기에 반박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세리가 자기 배에서 나온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애만 정리되면 우리가 잃은 건 미소 하나로 끝나는 거야. 민두식이 덧붙였을 때 민경채는 순간 숨이 막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소. 자기가 낳았는데 못 지켜서 잃어버린 아이. 회장님, 세리는 그래도 20년을 제 딸로 키웠는데요. 입으로는 그 말을 꺼내면서도 눈동자 안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세리만 없어지면 미소 자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내 인생도 내 딸도 다 제자리로. 민두식은 그 흔들림까지 읽은 사람처럼 지팡이로 바닥을 턱하고 찍었습니다. 지금 착한 사람 흉내낼 때 아니야. 넌 이미 미소 버리고 세리 택했잖아. 20년 전에. 그게 내 선택이었어, 경채야. 저 그때는 애가 죽을 것 같아서요. 살 수 있는 애를 안고 싶은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죄니까 지금 벌 받는 거지. 민두식이 자리에서 몸을 기울여 경채 쪽으로 상반신을 내밀었습니다. 잘 들어. 그 애가 진짜 설의 딸이란 거 스텔라장, 김선재, 공 실장 벌써 다 감지하고 있어. 한 번 터지면 우리 집안 피로 씻어도 안 지워져. 그는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원인을 지워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경채 머릿속에 옥상 난간에 서 있던 미소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 번만 나 대신 누구라도 날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못 안아줬던 팔, 지금도 항상 허공을 긁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그녀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은 이거였어요. 세리만 없어지면 미소한테 미안한 마음 조금은 덜어질까? 자기 합리화는 항상 그렇게 조용히 스며들죠. 제가 꼭 해야 합니까? 민경채가 마지막으로 저항하듯 물었는데요. 민두식은 잔을 비우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쓰지. 다만 그때는 너도 같이 정리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채 얼굴에서 혈색이 쫙 빠졌어요. 오늘 안에 움직이겠습니다. 그 말을 한 자기 입이 제일 낯설었는데요.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돌아갈 수 없었죠. 지금 이 순간 117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 시각 세리는 회사가 아니라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괜히 손에 잡힌 커피컵만 돌리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친딸도 아니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요, 진짜. 어제 민경채에게서 들었던 말들이 귓가를 쳤거든요. 세리야, 넌 사실 내 딸이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다는 말투가 너무 비겁했는데요. 그럴수록 세리는 더 확신이 생겼어요. 아니라는 거네, 진짜. 이 집에 아니라는 거잖아, 결국. 세리는 휴대폰을 열어 저장된 이름 하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를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 이름은 엄마설이었어요. 지금 전화하면 또 울게 만들 것 같아서 싫단 말이지. 그렇게 혼잣말을 한 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는데요. 그 순간 카페 건너편 골목 어귀에 서 있던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그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는 철제 장갑을 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고요. 대상 확인. 민세리 맞지? 얼굴은 맞고요. 문제는 이게 진짜 그냥 겁주기로 끝나는 판인지겠죠. 우린 돈 받은 만큼만 하는 거야. 넘어가면 양쪽 다 물려. 그들은 그렇게 말을 주고받았고 세리가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공 실장은 그 시각 민두식이 호출해서 회장실 앞에서 대기 중이었는데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그 애만 정리되면 오늘 안에 끝내. 이 2문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공 실장은 순간 숨이 턱 막혀왔어요. 그 애가 누군지 굳이 이름을 듣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세리야 또 20년 전 산부인과 복도에서 산소 텐트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며 느꼈던 공포가 몸 안 어딘가에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약해요. 이 상태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했던 말.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들려온 민두식의 한마디. 살릴 수 있는 애부터 살려. 그날 밤 공 실장은 처음으로 신생아 2명을 번쩍 안아 바꿔치기 했습니다. 하나는 거의 숨이 끊어져 가던 아이. 하나는 힘차게 울고 있던 아이.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였죠. 경채 품에 안긴 건강한 아이는 세리로 자랐고 설의 품에 안긴 위태로운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지만 결국 옥상에서 떨어져 사라진 미소가 되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 이제 와서 세리를 또 버리겠다고. 공 실장은 그 자리에 서서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발신자 김선재.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왜 선재야? 왜는요? 지금 그 집에서 세리 죽이려고 모해 중인 거 실장님이 제일 먼저 맡아 듣고 있겠지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차분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내가 또 무슨 사고를 칠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고 치기 싫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인간들이 먼저 내 딸 건드리겠죠. 딸. 그 단어에 공 실장 심장이 순간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말대로 제가 평생 망가진 자식이면 뭐고 아니면 뭐겠어요. 어쨌든 세리는 제 딸이고 설이랑 나 사이에서 나온 애예요. 공 실장의 등줄기를 땀이 훑고 내려갔어요. 선재야, 너 그 말 다시 한 번만 해봐. 세리, 제 딸이라고요. 실장님도 이제는 그냥 인정해요. 저질러 놓고 모르는 척할 수 있는 단계 지나갔잖아요. 공 실장은 잠시 말을 잃었고 입술만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너 혹시 내 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니? 김선재는 잠깐 웃음을 삼켰다가 조소 섞인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실장님이요? 저버린 사람 말하는 거면 목소리로 대충 알겠는데요. 그 한마디에 20년 동안 켜켜이 쌓인 방어벽이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진짜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공 실장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세리가. 네. 실장님 친손녀죠. 당신이 버린 아들의 딸. 전화기 너머에서 김선재가 낮게 웃었어요. 웃기죠? 본인 조카 딸 살리겠다고 바꿔치기 해놓고 알고 보니 자기 손녀를 희생양으로 올려놓은 꼴이니까. 그제야 공 실장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판이 얼마나 엉망으로 섞여 있는지. 민두식의 혼외자 딸 언니가 낳은 경채. 경채의 아이 미소 자기 조카 손녀.
그리고 바꿔치기 된 세리. 자기가 버렸던 아들, 김선재의 친딸이자 자신의 친손녀. 내가 내 손녀를 죽이려는 사람들 옆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던 거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어요. 공 실장님, 회장님이 들어오라시는데요. 공 실장은 눈을 감았다 뜨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괜찮아요. 난 지금 회장님이 아니라 내 손녀부터 찾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말만 남기고 공 실장은 회장실 문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밤거리를 걷던 세리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진짜 딸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래도 난 20년을 그 집 딸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데요. 그녀는 신호등이 깜빡이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바로 그때 검은 승합차가 조용히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자 둘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지금 사람 없을 때가 지금이지. 입만 막으면 금방 끝나. 세리가 이어폰 줄을 정리하려고 잠깐 걸음을 멈추는 순간 차가 바로 옆에 멈춰섰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남자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민세리 씨 맞죠? 회사 쪽에서 급히 찾으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남자가 뒤에서 세리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리의 다리가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 그녀는 본능적으로 발꿈치로 누군가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끼악 2년 힘세네.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세리를 차 안으로 밀어넣는 순간 골목 입구 쪽에서 경적 소리 하나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야! 거칠게 브레이크 밟는 소리와 함께 회색 SUV 한 대가 골목 초입의 대각선으로 서더니 운전석에서 김선재가 뛰어나왔어요. 내 딸 손대, 이 개새끼들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짐승에 가까웠는데요. 눈에 피가 오른 게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남자들 중 한 명이 짧게 욕을 하고는 세리 위로 올라타 그대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김선재는 망설임 없이 SUV 문을 활짝 열어 그냥 차문으로 그를 들이받았어요. 으악! 남자가 옆으로 나가떨어지는 사이 다른 남자가 재빨리 세리 몸 위에 전기 충격기를 들이밀려 했는데요. 그 순간 승합차 옆쪽으로 또 다른 차 한 대가 스치듯 들어와 섰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선재, 내 몸으로 막지 말고 머리부터 굴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바로 백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보자마자 곧장 조수석 문을 열어 세리 쪽으로 달려갔어요. 세리야. 세리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테이프로 입이 붙인 상태로 서리를 봤는데요. 눈가가 단번에 붉어졌어요. 서리는 손 떨리는 거 숨기면서도 칼처럼 날렵하게 테이프를 찢어냈습니다. 엄마. 겨우 새어나온 그 한마디에 서리는 그 자리에서 거의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음에 다시 말하게. 일단 지금은 살고 보자. 그 사이 김선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남자의 손에서 전기 충격기를 빼서 골목 바닥으로 던져버렸고요. 남은 남자가 욕을 하며 뭔가를 꺼내들었는데 그게 그냥 쇠파이프가 아니라 접이식 칼이라는 걸 보는 순간 서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애 앞에서 칼이냐? 진짜 끝까지 인간 아닌 걸로 가보겠단 거지. 그가 세리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골목 끝에서 B-2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보셨죠? 요즘은 CCTV가 사람보다 빨라요. 경찰차와 함께 달려온 사람은 이쪽 상황을 몰래 보고 있던 공 실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여기요. 이 골목. 납치 미수 현행범이요. 라며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는데요. 남자 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씨 설마 함정이. 뛰어.
둘은 세리를 두고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이 바로 골목 입구를 막았습니다. 멈추세요. 경찰입니다.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제압당했고 한 명은 간신히 옆골목으로 빠져나갔지만 이미 얼굴이 CCTV에 전부 찍힌 상태였죠. 잠시 뒤 골목 안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김선재는 손등으로 얼굴에 피를 닦으면서 헝클어진 숨을 고르고 있었고 서리는 세리를 끌어안은 채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고 있었어요. 공 실장은 골목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사람들 진짜 끝장을 보려는 거구나. 병원 응급실 앞 대기 의자. 한동안 그곳에 앉아있던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는데요. 세리는 팔과 다리에 멍이 든 채 담요를 둘러쓰고 있었고 서리는 물컵을 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김선재는 멍든 입가를 손으로 가리면서 억지로 장난스러운 말투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참, 우리도 웃기죠. 누구는 딸 뺏기고, 누구는 딸 돌려받고, 누구는 딸 납치 막으려고 조폭이랑 싸우고. 웃지 마. 서리가 짧게 잘라 말했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어요. 내가 웃을수록 내가 그동안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더 선명해져. 김선재는 잠깐 눈을 피했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잘한 날 아니에요? 적어도 셀이 안 잃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공 실장이 세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 정갈하게 정리된 단발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단정한 정장은 여기저기 구겨져 있었는데요. 다친 데는 없니, 세리야? 그렇게 묻는 순간 세리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실장님, 그 사람이 사람 보낸 건가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세리 스스로도 낯설었는지 말끝이 조금 씁쓸하게 떨렸어요. 공 실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회장님이요? 응. 그리고 전무님. 민경채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다들 누구를 뜻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서리는 이를 꽉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더 이상 설명도 변명도 듣기 싫어요. 세리를 죽이려 한다는 게 이젠 그냥 사실로 느껴져서. 김선재도 일어나려다가 공 실장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근데 실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말해봐. 오늘 경찰보다 먼저 왜 실장님이 골목에 있었어요? 그 질문에 공 실장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전화했잖아. 세리가 위험하다고. 그럼 그냥 회장님 쪽에 붙어 있어도 되는 사람이 굳이 우리 편처럼 움직인 이유는 뭐냐고요. 김선재는 체념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실장님, 이제 와서 모른 척하기엔 서로 너무 많은 걸 봤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이 집이 어떤 지옥인지, 실장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공 실장은 그제야 결심한 사람처럼 주먹을 꽉 쥐었다 펴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그녀의 시선이 세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세리는 이미 눈치를 조금씩 채고 있었는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세리야, 너는 나한테 2번의 피로 엮인 애야. 피요? 20년 전 내가 태어나던 날 난 그 병원 복도에서 2가지 피를 동시에 봤어. 공 실장은 기억을 더듬듯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는 언니가 죽어가며 남겨둔 피. 언니? 그래. 내가 엄마라고 부르고 자랐던 민경채. 그 애의 엄마. 내 언니. 서리와 김선재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설마 언니가 그때 말했던 그 여자였어요?
회장이 젊었을 때 몰래 두고 살았다는 그 사람. 공 실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다들 몰래 둔 여자라고만 부르는지 모르겠네. 이름도 있었는데, 좋아하는 꽃도 있었고, 좋아하는 라면 브랜드도 있었는데, 순간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공 실장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죽던 날, 난 산부인과 복도에서 언니 배에서 나온 피가 바닥에 번지는 걸 봤어. 그리고 그 옆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에서 언니 딸이 숨이 끊어져 가는 걸 봤고, 세리가 숨을 삼켰어요. 그게 미소였나요? 그래. 민두식 회장의 정상적인 핏줄이자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딸. 공 실장은 그때의 숨막히는 긴장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랬어. 살려보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다른 간호사가 다른 말도 했지. 건강한 신생아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산모는 미혼이고 상태도 불안정합니다. 공 실장이 서리를 잠깐 바라봤어요. 그게 너였어. 설혜 씨. 서리는 전혀 숨길 수 없는 표정으로 자기 가슴 쪽을 움켜쥐었어요. 그날 내가 낳은 아이가 세리야. 원래는 너 품으로 돌아가야 할 아이였지. 그래서 그날 아이를 바꿨어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죽어가고 있었고 언니 딸은 숨이 깜빡깜빡 끊어질 것 같았어. 민두식은 말했지. 살릴 수 있는 애부터 살려. 이 집대를 이어야 하니까. 난 그 순간 두 아이를 동시에 안고 있었어. 한 명은 언니 딸이고 한 명은 내가 젊었을 때 버리고 도망쳤던 그 아들의 아이였지. 김선재가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는데요. 말해봐요, 실장님. 그때 저버리고 떠난 거. 진짜 그냥 살고 싶어서였어요? 공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난 아직 20살이었어. 민두식 집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지. 너를 안고 하루 종일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졸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언니가 내 손을 붙잡고 그러더라. 도망쳐. 이 집 들어갔다간 너도 내 애도 다 박살나. 난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질 못했어. 돈이 필요했거든. 결국 너를 시설에 맡기고 민두식 집 식모 겸 비서로 들어갔지. 그녀는 손을 떨며 김선재를 바라봤어요. 내가 그러더라. 버린 사람 목소리라고. 맞아. 나는 널 버렸어. 그러면서 제 딸까지. 김선재가 씩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참 웃겨요. 저를 버리고 들어간 집에서 결국 제 딸을 또 한 번 거래한 거잖아요. 언니 딸 살리려고. 공 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 말대로야. 언니 딸 살리겠다고 내 딸을 좋은 집으로 올려보냈어. 그게 덜 잔인한 선택이라고 믿었지. 세리는 손을 꾹 움켜쥐었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그때 그냥 바꿔치기 당한 애였던 거예요? 아니야. 공 실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넌 2번 버려진 애가 아니라 2번이나 살려진 애야. 그 말이 조금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했는데요. 공 실장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언니가 내 엄마 경채가 너를 살렸어. 죽어가던 자기 딸 대신 살아있는 아이를 품에 안는 선택을 하면서. 두 번째는 나였지.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 빼내기로 결심한 사람. 세리는 눈가에 눈물이 한 줄기 흘렀지만 굳이 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실장님이 손녀니까 살려야겠다 이러면 그게 용서가 되나요? 정면으로 꽂힌 질문이었어요. 공 실장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용서 못 받겠지.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리와 김선재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셀이 건드리는 순간 난 이 집 무너뜨릴 거야. 민두식도 경채도 다 들쳐낼 거고. 김선재가 피식 웃으면서도 그 눈빛만큼은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요, 실장님. 이건 알아두세요. 셀이 지키겠다고 나서는 순간 실장님도 그 두 사람한테 버려도 되는 카드가 될 거예요.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먼저 칠 거야. 버려지기 전에. 그날 밤 늦게 민강유통별장 쪽은 또 다른 전쟁 준비로 시끄러웠는데요. 민두식은 비밀리에 남은 한 명의 행동대장을 불러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실패한 건 준비가 부족해서야. 다음엔 한 번에 끝내. 회장님,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잡힌 애인 열면 우리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입은 미리 막아야지. 민두식은 서랍 안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고 있어. 혹시 내가 잡히면 그땐 이 서류를 터뜨려. 이게 뭡니까? 민경채 출생 기록, 공실장 이력 전체, 그리고 김선재가 누구 아들인지 쓰여 있는 서류야. 행동대장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회장님, 이거 거의 자폭용 아닌가요? 맞아. 근데 죽기 직전에 손에 쥐고 있으면 그나마 방패는 되지. 그 말은 곧 민두식 스스로도 이 싸움이 살아서 끝나기 힘든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한편 백설이는 세리가 잠든 게 확인되자 병실 밖 복도에서 혼자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김선재가 다가와 옆에 멈춰 섰습니다. 당신 울어도 되는데요. 싫어. 이 집에서 내 눈물 너무 많이 줬어. 이제부터는 내가 울리는 쪽이 하고 싶어. 서리가 짧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선재 씨. 응. 오늘 골목에서 내가 한 말 기억나? 내 딸 손때 이 개새끼들아. 김선재는 조금 피식 웃었습니다. 좀 창피하긴 하네요. 옛날 양아치 본색 나오는 것 같아서. 난 좋았는데. 서리가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애를 내 딸이라고 말해줬으니까. 김선재는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복수 끝까지 가면 우리도 결국 그 인간들이랑 똑같은 얼굴 할 텐데. 그럼 하나만 약속하자. 서리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리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괴물되는 거 안 보여주기. 그게 우리한테 가능할까요? 안 되면 최소한 시도라도 해야지. 미소한테 못 지킨 거 세리한테라도 좀 해보자. 김선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아주 작게 찍 하고 났는데요. 복도 끝 모퉁이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몰래 찍고 있었죠. 줌을 당겨 확인해보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재밌게 돌아가네, 정말. 그녀는 화면 속 서리와 김선재, 그리고 병실 안에 누워있는 세리 이름 표시를 차례로 훑어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세리만 없어지면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는 한편 세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인간들이 또 있네. 그러면 이 판은 저 애를 가운데 두고 뒤엉키다가 터지는 수밖에 없겠지? 스텔라 장의 손가락이 사진첩 위 세리 얼굴 위에 잠깐 멈췄다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좋아. 다음 판에 내가 직접 들어간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공 실장은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민경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한 듯 비틀거리며 내려온 경채가 공 실장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실장, 날 설교하러 온 거면 지금은 좀 나중에 하자. 넌 내 딸이 누구인지 이제 진짜 알고 싶지 않니?
그 한마디에 민경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또 무슨 말 하려고요? 이미 충분히 미치겠는데. 공 실장은 천천히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젊은 시절 언니와 나란히 서 있는 자신, 그리고 그 옆에 빨간 털모자 쓰고 있는 어린 김선재.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남자. 세리 친아빠. 민경채는 사진을 덥석 낚아채 눈을 더듬었습니다. 뭐야, 이게. 실장님 옛날 사진이잖아. 옆에 있는 꼬마는 내 사촌. 그리고 세리의 아버지. 내 아들. 그 순간 민경채 눈동자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넌 내 언니 딸이고 세리는 내 손녀야. 주차장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 사이로 민경채가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사진이 뒤집히며 바닥에 닿는 순간 들리는 공 실장의 마지막 내레이션. 딸을 바꿔치기 한 집. 이제 그 죗값은 피로 갚을 차례야.